네, 소개 완성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 한정규입니다. 이 말씀드릴 내용은 탑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최신에 사용하고 있는 밸브에서 탑 이후에 페이스메이커를 얼마나 넣느냐를 보면 연도별로 나뉘고 스터디별로 구분된 것을 보면은 사피엔 3 밸브의 경우는 10 내지 한 20% 정도, 에볼롯 R 시스템은 15에서 30% 정도에서 임플란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네, 탑 이후에 왜 페이스메이커를 넣게 되느냐를 알려면 이 아나토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 히스번들은 라이트와 넌 커널커스 사이에서 멤브레이너스 septum 아래쪽에서 바이피케이트 하게 되고, 레프트 번들 브랜치가 이 표면에 연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에어틱 스테노시스가 진행이 되면은 밸브 스트럭처가 두꺼워지면서 애널러스 쪽에 눌러붙게 되면서 라이트와 넌 커널커스 사이 스페이스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밸브 스트럭처가 LBB에 인접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 상태에서 밸브가 들어가면 밸브 자체나 아니면 네이티브 티슈 혹은 시술 중에 생긴 이디마가 이 컨덕션 시스템을 누르게 되면서 페이스메이커를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페이스메이커를 넣게 되는 그 프리딕터가 뭐냐를 보면은 세피안 3 밸브로 수행된 연구들을 보면 그 RBBB가 있었던 경우이거나 혹은 라이트나 레프트 사이드 쪽에 LVOT의 캘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밸브가 에이시메트릭하게 NCC 쪽으로 익스펜션 되면서 컨덕션 시스템을 누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혹은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벤트리큘라 레벨에서 25.5% 이상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딥 임플란테이션이 되는 경우가 그러하고, 반면에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리스크로 생각되는 오버사이징 20% 이상이거나 프리나 포스트 딜레테이션은 중요한 리스크 팩터는 아니었습니다. 에볼로 시스템을 가지고 수행된 연구를 보면은 에볼로 34mm, 그러니까 큰 밸브를 넣거나 아니면 CT에서 보게 되는 요 멤브레너스 septum의 랭스보다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더 깊은 경우에 이 페이스메이커를 더 넣는 리스크가 높아져서 멤브레인 septum 6mm쯤 되면은 깊이 넣어도 되지만 septum이 랭스가 짧으면 얕게 넣어도 컨덕션 어버노리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한편으로 LBBB가 생기고 나서 이것이 퍼시스턴트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 팩터를 보면은 에볼로 시스템에서 멤브레인 septum 랭스가 6.5mm 이하 혹은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3mm 이상 혹은 오버사이징이 20% 이상이거나 엑센트리시티가 20% 이상, 이 경우에는 쇼덱스 쪽으로 텐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컨덕션 오버노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페이스메이커를 넣어도 항상 디펜던트한 건 아니죠. 이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30일째의 페이스메이커 디펜던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멤브레너스 septum보다 임플란테이션된 뎁스가 3mm 이상이거나 아니면 LCC 아래쪽에 캐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가 그런 리스크이고, 이 두 가지가 조합되면 리스크가 더 높아집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셀프 익스펜더블이냐 벌룬 익스펜더블이냐 혹은 오버사이징이 어떠냐 RBB가 어떠냐 등은 유의한 팩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별로 조금씩 그 엔드 포인트도 다르고 아웃컴도 좀 다르지만 여러 스터디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유주얼 서스펙트가 뭐냐 하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시술 중에 모디파이어블한 팩터가 뭐냐 것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뎁스인데 때문에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바는 하이 임플란테이션 하자라는 것이 점점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피안 밸브의 경우는 처음에 리커멘드 된 것은 이 최소한 센트럴 마커가 애널러스 아래 혹은 상단이 연하도록 임플란테이션 하는 것이었었는데, 현재는 그 센트럴 마커가 애널러스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하단이 연해서 임플란테이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게 2mm 정도 갭을 두고 임플란테이션 하면은 이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코로네리 아트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라고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에볼로 시스템에서는 미니마이징 뎁스 according to the membranous septum, 마이더스 테크닉이라는 것이 제한되는데, 이것은 멤브레너스 septum 랭스보다 NCC 사이드에서 임플란테이션 된 랭스를 더 낮게 하자. 다만 1mm 이상은 임플란테이션 하여서 팝업 리스크는 피하자라는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에볼로도 그러하고 세피안도 그러하고 임플란테이션 할 때 우리가 항상 마주치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것은 세 개의 커습이 한 플레인이 오게 되는 그 3커습 코플라나 뷰와 디바이스가 한 플레인에 오게 되는 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때문에 임플란테이션 하면서 디바이스를 한 플레인에 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3커습이 한 플레인에 오게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고, 때문에 뎁스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좀 흥미로운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더블 S 커브인데, 이 LAO에서 RAO, 크레인에서 코달 쪽으로 쭉 플레인을 플로팅을 해보면 그
세 개의 커스비 한 플레인에 오게 되는 그런 위치가 이렇게 S커브로 그려집니다. 이 S커브 상의 어떤 지점에서도 이 3커스비 한 플레인에 오게 되는 것인데, 디바이스가 한 플레인에 오게 되는 커브를 그려봐도 또 다른 S커브가 그려집니다. 이 S커브가 그려지고 이 두 개의 S커브가 교차되는 지점, 이 지점에서는 커스도 한 플레인, 그리고 디바이스도 한 플레인 오게 된다. 그래서 뎁스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각도가 대개 90% 이상에서 아레오 코달 뷰에서 얻어집니다. 근데 아레오 코달 뷰 한 가지 또 다른 장점은 이 LVOT가 쇼트닝 되지 않고 일롱게이션 되기 때문에 뎁스를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술 중에 이런 그 S컵을 그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등의 문제로 이제 널리 보급되지 못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커스브 오버랩 테크닉인데, 일반적인 에리어 크레니얼 뷰에서 이 3커스브 오버랩 뷰를 찾게 되는 크로플라나 뷰를 찾게 됐는데, 이 뷰에서는 3커스브이 서로 세퍼레이션 돼서 관찰이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S커브가 교차하는 지점, 그 지점이 되게 아래에 코달려 있기 때문에 아래의 코드에서 바라보면은 라이트와 레프트 커러니 커스비 하나의 플랜에 존재하고 NCS가 세퍼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아래열 코달 뷰 근처에서 라이트랑 레프트가 겹치는 커스브 오버랩 뷰를 찾아내면 그것이 대개 디바이스와 그 세 개의 커스비 한 플랜에 오게 된 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커스브 오버랩 테크닉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 커스브 오버랩 뷰를 보면은 이 3커스브 코플라나 뷰에서는 되게 디바이스를 하나의 그 플레인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시술 이 마지막 단계에서 코달 뷰 쪽으로 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컨덕션 시스템과 애널리스가 인접하게 되지만 커스브 오버랩 뷰는 그렇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이용한 최신의 그 에볼로 시스템 임플란테이션 테크 프로토콜을 보면은 우선 이 그 피그테일이 중간에 하단이 아니라 중간에 이 밴드마크가 오도록 해서 임플란테이션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래쪽에 있는 노즈콘을 비롯한 이 벌키한 스트럭처가 가능하면 벤트리큘러 레벨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최소한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커서 오버랩 뷰에서 이 정도 레벨에서, 그리고 임플란테이션은 한 3mm를 잘 지켜서 최소한 1에서 5mm 사이,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얕게 임플란테이션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간부터 임플란테이션을 하니까 이 임플란테이션 하면서부터 이걸 파인 튜닝하여서 뎁스가 3mm가 유지되도록 파인 튜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최종 임플란테이션 하기 전에는 이 3천 구조물이니까 반대편 각도에서 LCC 쪽에서 관찰함으로써 LCC 쪽의 레벨도 다시 한번 평가하고, 코로너리 아토리는 잘 유지가 되는지도 평가하고, 리거지타에서 어떤지도 양쪽 뷰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여기서 보시면 이 NCC 쪽에서의 뎁스가 역시 LA 뷰에서는 과소평가되는 걸 볼 수 있어서 커스브 오버랩뷰가 중요하다는 것도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커스브 오버랩 테크닉을 세피안 밸브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 문제가 사피엔에도 생기기 때문에 커스브 오버랩 그 뷰에서 이번엔 스트레이트 피그테일 아니고 스트레이트 카테터를 넣고 마지막까지 카테터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플란테이션을 마친 다음에 카테터를 빼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이트를 넣는 거고요. 위치 자체는 이 스트레이트한 카테터의 끝 부분에 이 라디오 루스트한 그 스탠트 링크가 위치하도록 임플란테이션 하면은 그 뎁스가 한 1mm를 아주 얕게 넣을 수 있으면서도 팝업된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라는 테크닉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컴플레인 에이뷸러이 생기면 그 예후는 어떠하냐를 보면 서울대병원에서 초창기에 수용했던 2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보면은 한 12% 정도가 생기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는 사이에 반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 3분의 1 정도는 석 달 정도 지나면 돌아오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남아지니까 4% 정도는 계속 컴플리트한 에이블벽이 남게 되고, 워낙에 가이드라인은 일주일까지 지켜봐서 페이스메이커를 넣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최근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지켜봐서 안 돌아오면 환자를 더 고생시키지 말고 임플란테이션 하자라는 것이 컨센서스로 이해됩니다. 페이스메이커를 넣으면 아웃컴이 어떠냐? 근데 아웃컴 리프라이즈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아웃컴에서는 사실 차이는 없었고, 다만 페이스메이커 넣은 거는 이젝션 프랙션이 약간 작았는데, 이것이 정말 롱텀 이펙트가 어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스터디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넣게 되는 리스크 팩터는 RBB와 같은 일렉트리컬 팩터나 LVP 캐시피케이션과 같은 아나토미컬 팩터가 있는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모디파이블 중요한 팩터가 이 뎁스이고요. 때문에 하이 임플란테이션 테크닉들이 제한되고 있고, 그 중에 중요한 게 커스브 오버랩 테크닉이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시술 중에 인프라 애널러 스트럭처를 가능하면 건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임플란테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